해보자. 그냥 봐. 같이 공부해. 아직 모든 하고 다 나왔어. 이게 다 나왔거든. 수리고에서는 앞번호 때 나왔고 영어고에서는 뒷번호 때 맨 마지막 문제 이렇게 나왔었어. 학교 난이도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다 나왔던 문제 보면 괜찮은 문제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그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다가 괜찮은 적당한 문제여가지고 웬만한 모든 학교에서 다 갖다 쓰고 있어. 똑같아. 비슷한 숫자만 바뀌어. 4가 뭐 7로 바뀌고 뭐 이런 거 바뀌고 이런 거 바뀌어. 자 일단 fx가 x가 4보다 큰 범위에서 저거 4보다 작은 범위에서 저거래.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섞었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해 맞지? 아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x가 4보다 큰 범위에서만 얘그리고 4보다 작은 범위에선 얘그리라는 거야. 그리고 밑에 조건을 만족할 때 얘가 만족하는 p값을 구하라는 거지. 자 일단 그러면 4보다 큰 범위에서 얘를 그리고 4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를 그려야 돼. 4보다 큰 범위에서 쟤를 그리려면 x가 4보다 큰 범위에서 쟤를 그리려면 일단 유리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유리함수는 정근선이 필요하잖아. x 정근선이라고 하는 거 분모과제로 x-3은 제로니까 x는 3이 정근선이고 y 정근선 뭐 계수비라고. 맞지? 계수비니까 얼마? 1분의 1이니까 y는 1이네. 그럼 좌표평면상에서 맞지? 좌표평면상에서 좌표평면상에서 x는 3 맞지? x는 3 y는 1 3 x는 3 y는 1 하고 뭐 넣어야 돼? 0 넣으면 음수네. 맞지? 0 넣으면 음수네. 여기 이렇게 돼. 이렇게랑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여기 x가 3 y는 1이래. 근데 얘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4보다 큰 범위지. 그럼 x는 4가 필요해. 이 언젠가쯤에 x는 4가 있어서 4보다 큰 범위에서 그리니까 얘를 다 지우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고 풀이를 한번 적어도 옆에 밑에 풀이를 한번 적어도 포스트잇을 내가 신청했는데 다음 내일 뭐 온다 해. 이제 요 풀이 한번 적어도 요 풀이 한번 적어도 맞지? 밑에 옆에 어차피 비잖아 옆에 그렇지? 그럼 그래도 이렇게 그려야지. 4보다 큰 범위에서 이렇게 그리지 않자. 4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 그려야 돼. 시점이 뭐야? 자 이거에 대해서 루트에 위치 바꿔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k지 얼마? 3, k가 시점이고 방향은 마풀이잖아. 마풀이네 방향이 왼쪽 위로 가네. 4, k의 특징이 뭐야? 어라? 4네. 여기 일부러 맞춰놓은 거야 이렇게. 그럼 4, k니까 적절한 4를 맞춰. 적절한 4 예를 들어서 여기 4, k 그리고 마풀이가 왼쪽이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사람이 생각했지. 이걸 그리는 순간 이것만 되나? 이것도 되고 저번에 2차원수 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뭘까? 1번, 2번, 3번 중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뭘까? 3번 아니겠니? 왜 그럴까? 이제 조건이야. 자 1번이 왜 안 돼? 1번은 자 나에서 x1, x2가 다르면 fx1, fx 무슨 말이야?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가로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되지. 1번은 가로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지 이렇게. 그래서 안 돼. 자 2번은 왜 안 돼? 되는 거 아니야? 가로선이랑 두 점에서 안 만난다는데? 뭐야? 여기가 B잖아. 여기가 B잖아. 무슨 말이야? 치역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가운데가 빈다고. 어디야? 1이라고 하는 게 4를 넣어서 지금 여기 4를 넣어보면 여기다 4를 넣어보면 4에서 1면 8.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이거든 y값이. 여기가 1이잖아. y값이 1보다 크려면 모든 y값이 1보다 큰 아이들이 다 대응돼야 돼. 어디 치역이 1보다 크려면. 그러면 실제로 여기가 b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y값들을 중간에 비워버려. 예를 들어서 이게 2고 이게 3이야. 그럼 2부터 3 사이에서는 y값이 없잖아. 치역이 1보다 큰 범위가 다 된다는 말이 안 돼. 맞지? 그럼 여기 빈 공간을 줄여줘야 돼. 내려줘야 돼. 얘는 겹치니까 올려줘야 돼. 그래서 어디? 딱 요점을 만나야 되지. 딱 요점을 만나야 되지. 딱 이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만나야 되는 거 어디? 요점. 이게 얼마? 4, k라는 i가 딱 요점이 돼야 돼. 근데 요점 뭐야? 여기다 4 넣으면 되잖아. 저기다 4 넣으면 되지. 저기다 4 넣어버리면 뭐? 4 넣어버리면 4를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4에서 300 1분의 4를 8이네. 이게 얼마? 4,8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 4,k라고. k는 뭐야? 8 바로 나오네. 맞지? k는 8. k는 8이구나. 쉬워 보이네요. K는 8. K는 8 구했어. 자, 그 다음에 FLP 곱하기 FL0는 20이래.
자, FP 곱하기 F의 제로는 21. 자, 그러면 이 값을 볼 때 일단 F의 제로는 바로 나와. 여기 제로는 4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제로 넣어야 되지. 여기 제로 넣어버리면 루트 4 더하기 F의 제로. F의 제로라고 하는 건 얼마? 루트의 4 더하기 8이니까 2 더하기 8이 되어서 10이거든. 그래서 얘가 10이야. 그러면 F의 P 이만은 뭐야? F의 P는 얼마? 2가 돼야 돼. 자, 근데 2가 돼야 되는데 F의 P가 2가 돼야 돼. 자, P를 2가 되는데 여기 넣을래? 여기 넣을래? 어디 넣어야 돼? 어디 넣어야 돼? 어디 넣어야 돼? 위에 거 넣어야 돼? 위에 넣어서 나왔어. 위에 넣어야 돼? 위에 넣어야 돼? 그 근거는 아래쪽은 적어도 8 이상이니까. 자, 무슨 말이야? 봐봐. 이거를 실제로 이 상황에서 우리는 4보다 작으면 여기 넣고 4보다 크면 여기 넣어야 되는데 P가 4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 근데 너는 알아. 함수값이 2인 거야. 그래프 왜 그려놨어? 그래프 제 함수값이 2라니까? 그럼 어디? 여기가 8이잖아. 아까 여기 8이었잖아. 2는 어디 있어? 여기 있겠네. 여기 이럴 거야. 그럼 이게 P 아니야? 그럼 어디? 여기다가 P 넣어야 돼. 저기다 P 넣어야 되지. 따라서 저기다 이제 P를 넣으면 얼마? P 마이너스 3분의 P 플러스 4 이게 2 됐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거. 근데 그림이랑 왔다 갔다 해석하는 거라서 학교에서 적당한 난이도에 애들 걸러주는 문제로 딱 난이도도 적다라고 계산도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이 P 마이너스 6이제 이항하면 P는 얼마? 10이 되겠네. 됐어? 이거 괜찮은 문제야. 적어도 풀이 적어도 한번 됐지? 괜찮은 문제지. 그림 잘 그려주고 이거하고 이제 진도 나가자. 가자. 자, 가보자. 경우에서 한번 맛보자. 경우에서 언제? 중학교 2학년 때에서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중학교 2학년 때지. 따라서 우리는 경우의 수는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각각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가 일어나느냐를 세고 싶은 거야. 다시 그러면 보호자 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뭐? 사건이 제일 처음 나와. 사건은 거기 보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라고 적혀있잖아. 그냥 보고자 하는 그 사건 생각하면 돼. 내가 동전을 던지고 주사위를 던지고 이런 것들. 보고자 하는 사건. 그래서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나타난 결과. 맞지? 사건이구나. 어떤 실험이나 맞지?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를. 자, 그 다음에 경우에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어나는 그 결과에서 결과의 가지수들이 이제 경우의 수 적혀있어 거기. 경우의 수 그냥 생각해서 사건이 일어난 가지수 생각하면 돼. 되게 그냥 우리 말로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 적혀있네요. 맞지?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가지수라고. 맞지? 얘를 한번 들어봐. 얘 주사위. 주사위가 있어. 주사위 하나 던져. 주사위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눈이 6가지. 우리는 뭐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가 나올 수 있지. 그럼 6가지. 자, 동전 제일 많이 주사위 동전이잖아. 동전 던지면 몇 개 나올 수 있어? 2가지. 앞면, 뒷면 2가지지. 앞하고 뒤. 그렇지. 그래서 2가지. 근데 이런 거 너무 뻔하잖아. 재미가 없잖아. 주사위인데 1하고 6, 1부터 6, 6가지 동전 앞뒤 이러면 끝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건을 줘. 그럼 여기 뭐 이 주사위에다가 뭐를 해? 주사위에다가 뭐 짝수의 눈. 주사위 중에서 짝수의 눈. 그럼 2, 4, 6 세 가지잖아. 맞지? 동전은 이제 앞 뒤였는데 동전을 이어서 연달아서 2개 던져. 맞지? 동전을 2개 던져. 2개 던져서 적어도 한 면이 앞면 나오는 거. 맞지? 뭐 이런 거. 2개 던졌을 때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온대. 그럼 생각해보면 저 2개를 던지면 앞하고 맞지? 앞하고 뒤하고 앞하고 맞지? 그 다음에 앞하고 맞지? 앞하고 뭐 뒤하고 뒤대. 그래서 실제로 적어도 하나가 앞면에 나오는 게 요만큼이잖아. 그래서 3가지. 자,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다 나열하고 하나씩 세버리면 그만이긴 해. 근데 언제 이렇게 다 해? 너네 그거 혹시 봤어? 막 레전드 짤 이러면서 모의고사 인터넷상에 돌아보는 뭐 1
3, 3, 1 이렇게 쭉 가서 100번째 나열될 수 있는 수를 찾는 거야. 정말 긍지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100번째 싹 다 적어서 끝까지. 아 맞아요. 수영이 봤는데 얼마나 시간이 나오나.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 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뭐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보호선 다 모두 다 나열해서 일일이 찾는 게 아니라 조금은 얘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조금 더 개발해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자잘하게 잘라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에서 나오는 첫 번째 도구가 뭐냐면 합의 법칙. 합의 법칙. 그다음 뭐 두 번째 고백 법칙. 두 번째 고백 법칙 이렇게 나오죠. 고백 법칙. 실제로 뭐 중2 때 다 했어. 중2 때 내용이 뭐 그냥 그런 건 아니야. 합의 법칙 사건 A 맞지? 이제 사건을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뭐 많이 적긴 하는데 사건 A하고 B가 사건 A 또는 맞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가지수를 물어보는데 주로 합의 법칙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제는 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조금 볼 거야. 물론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요 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의 법칙은 뭐 또는으로 이어져 있을 때 합의 법칙을 많이 해. 우리는 자 봐봐. 또는 언제 봤어? 교집합? 비슷해. 합집합? 합집합이야, 합집합. 그래서 사건 A 또는 B, 즉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난다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N의 A 합 B 이거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전체 가지수를 물어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듯이 N의 A 더하기 N의 B에서 N의 A 교비를 생각을 하되 맞지? 기존에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었어. 그냥 요것만 했었다고. 그냥 요것만 했었어. 맞지? 근데 간혹 문제에 보다 보면 이게 있긴 했었거든. 따라서 우리 뭐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깔끔하게 끝났는데 N의 A 합 B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N의 A 더하기 N의 B에서 N의 A 교비를 빼버리지. 예를 들어서 3의 배수의 개수, 5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3의 배수의 개수 찾고 5의 배수의 개수 찾되 뭐 3의 배수의 개수와 5의 배수의 개수가 중복으로 더해지는 게 있었지? 얼마? 15의 배수의 개수를 뺐었잖아. 이렇게 했었거든. 기억나? 아니야. 한번 할게. 아니야. 알았어. 한번 할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가 3의 배수야. 3의 배수 어디 100이야. 조금 이따 할 거거든. 100이야. 자 B라고 하는 게 5의 배수야. 5의 배수. 자 그럼 뭐 얘도 똑같이 100이야. 조금 이따 할 건데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찾냐면 나눠버리면 돼. 100 안에 3의 배수니까 3바퀴짜리가 몇 번 들어가느냐를 생각했거든. 따라서 100이라고 하는 걸 3으로 나눠버리면 33번. 3이라는 세트가 33번 들어간대.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3 곱하기 33까지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총 100 아래 총 3의 배수가 총 33개라고. 100 아래 5의 배수의 개수는 얼마? 20개잖아. 그래서 20개죠. 그럼 우리가 3의 배수거나 맞지? A 사건 3의 배수 이거나 또는 맞지? 또는 5의 배수의 가지수를 물어보면 총 33 더하기 20으로 끝내면 안 돼. 안 된다고. 왜? 우리는 3의 배수의 개수를 체크하면서 5의 배수의 개수를 동시에 체크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봐봐. 3을 쭉 나열해봐. 3, 6, 9, 12, 15, 16, 18, 9 중간에 30 이렇게 5, 10, 15, 20, 25, 30 자 위에서 쭉 세하는데 그 중에 뭐가 들어가? 여기 15 들어가고 여기 30 들어가잖아. 여기 15 들어가고 여기 30 들어가. 두 번 체크됐다고 얘네가. 그래서 중복된 걸 빼줘야 돼. 중복된 걸 빼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총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33 더하기 20이지만 그 중에서 여기 15의 배수의 개수를 빼줘야 된다. 15의 배수는 다시 100을 15로 나눠야 되지. 그래서 15로 나눠버리면 8, 7, 6, 90이 되지. 그래서 6개를 빼줘. 6개는 중복됐다. 그래서 또는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합의 법칙인데 그 합의 법칙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집합의 개수 생각하면 돼. 집합의 개수는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얘. 요거. 근데 우리가 교집합에 따라서 교집합이 없으면 이게 빼줄 거가 없다 보니까 따라서 우리가 합의 법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혹시나 응용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가 없으면 좀 편해. 얘가 없으면 편하잖아. 그래서 이 합의 법칙을 주로
나중에 전체 케이스를 분할할 때 잘 활용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 큰 단위 대상을 큰 단위 대상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아. 그러면 잘 하나를 겹치지 않게끔 분류를 해서 이 경우 구해서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야. 주로 이렇게 많이 써. 이해돼? 그러니까 뭐 겹치지 않으면 계산하기 되게 편하다니까. 겹치지 않으면 그러면 큰 단위를 잘 분류해서 쪼개면 돼. 어떻게? 겹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전체 경우를 잘 분할을 해서 하나 구해서 더해버리면 된다고. 이해 됐나? 됐지? 뭐 내용은 별거 없어. 내용하고 문제 풀면서 해야 되거든. 두 번째. 두 번째 고백 법칙. 우리는 고백 법칙은 사건 A하고 사건 B가 결과적으로 뭐 서로 이거 할 때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지.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라고 하지. 사건 A하고 사건 B에 대해서 사건 N의 A하고 N의 B가 동시에 두 사건 A와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가지수를 물어보면 N의 A 곱하기 N의 B로 곱으로 많이 처리한다고. 예를 들어서 직관적으로 그 복잡한 예를 들었는데 간단한 예를 들자. A하고 B, C야, 맞지? 이렇게 하자. 맨날 같이 하면 이거 인형 옷 입기 맞지? 학교는 맨날 이거거든. 육시요? 이런 그리는 게 너무 진짜 그래. 우리가 목이 이렇게 자 바지 이렇게 이런 걸 못 그리겠어. 잘 그리면서 여기 씨 아니 그렇지. 자 상의하고 하의를 동시에 입을 수 있는 가지수 아니에요? 아니 그냥 봐. 자 상의하고 하의야 이렇게 겹쳐주는 거야. 자 상의하고 하의를 입는데 상의하고 하의를 동시에 입을 수 있는 가지수 총 몇 가지야? 6가지잖아. 총 6가지. 맞지? 6가지는 어떻게 입을 수 있냐면 자 얘를 합의 법칙으로 접근이 가능해. 크게 보면은 뭐 경우의 수를 어떻게 A, B, C로 나누면 되잖아. A를 입을 때 A, A를 입을 때 B, 맞지? B를 입을 때 A, B를 입을 때 B, C를 입을 때 A, C를 입을 때 B 이렇게. 그래서 합의 법칙으로 적용이 가능해. 왜? 전체 케이스를 잘 분류해서 각각 구해서 다 더하면 되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졸린 거 아니야? 서 있어. 딱 보면 알지. 가잖아, 맞지? 가지. 서 있어. 자, 그래서 뭐 이 각각의 케이스를 더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맞지? 생각해봐. 이 6개를 생각해봐. 결과적으로 이 하나당 2개잖아. 이 하나당 2개지. 이 하나당 2개잖아. 그러면 이 하나당 2개, 하나가 2개 일어나니까 여기서 이 하나당 2개 일어나는 걸 묶어버리면 즉 상의를 입는 3케이스마다 뭐 하의를 2가지 입을 수 있다고. 그래서 총 6가지지. 그치? 상의를 입는 3케이스마다 각각의 케이스마다 2개씩 일어나니까 뭐 곱해서 6가지 나온다. 돼? 민혁아 너도 빨리 서 있어. 저도 서 있어야 돼. 문 좀 열어. 지호가 문 좀 열었어. 좀 서 있어. 이제 시험 끝날게 요즘에. 긴장이 풀렸어요.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상의를 입으면서 동시에 하의를 입으니까 3 곱하기 2로 처리가 되는데 자 합의 법칙은 뭐냐면 아까 했잖아. 전체 케이스를 분할을 해서 다 더해버리는 게 되게 편해. 그래서 전체 케이스를 겹치지 않게 잘 분할하는 게 목적이라면 여기 있는 고백 법칙이라고 하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연달아 곱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사건 단위로 생각이 가능해. 사건 단위로 생각이 가능하다고. 자 무슨 말이야 봐봐. 자 동시에 일어난대. 자 내가 상의를 입으면서 동시에 하의를 입어야 돼. 자 정말 한날 한시에 정말 정확하게 내가 상의를 입으면서 동시에 바지 하의를 콕 이렇게 입어야 돼. 아니잖아. 상의를 입으면 확 이렇게 아니잖아. 아니 솔직히 사람들이 상의 입고 이어서 하의 입잖아.
맞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상의를 읽으면서 동시에 하의를 읽는라고 동시에 읽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시간적으로 진짜 동시에 한날 1시에 딱 3시 33분 33초 딱 입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3시 33분에 입든 3시 34분에 입든 35분에 입든 1시간 뒤에 입든 2시간 뒤에 입든 결과적으로 내가 상의 입고 맞지? 연달아서 이어서 연달아서 뭐 하의를 입으면 된다. 그래서 정말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생각해? 이 동시에를 연달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진짜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도 누구 빨리 서 있어 너도. 자 옆에 거 하나 더 줘.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이 보호의 법칙을 동시에 일어나지만 이 동시에 꼭 한날 1시에 정확한 그 시간 그 날짜가 아니라 그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연달아 발생하면 된다고. 내가 상의를 3가지 입으면서 하의를 2가지 입으면서 아니 뭐 기분 나잖아. 오늘 기분 좋다 이래가지고 신발을 꺼내서 신발도 신을 수 있지. 어째 신발도 뭐 알고 보니 뭐 운동화 2켤레 뭐 구두 1켤레 뭐 이랬어. 그러면 내가 번갈아서 신을 수 있다고. 그러면 운동화 보니까 운동화 신발끈도 고를 수 있어. 신발끈도 섞어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전부 다 케이스를 연달아 발생하니까 계속 곱해 나가면 된다고. 봐봐. 합의 법칙일 때는 한꺼번에 전체를 다뤘어. 내가 만약에 지금 2개니까 이렇게 다루는 게 낫지. 상의 입고 하의 입고 신발 신고 신발끈 넣고 이러면은 전체를 한꺼번에 다루기 힘들어. 이럴 때는 뭐가 낫다고? 내가 사건 단위로 여기 있는 사건 단위 상의를 입는 것만 생각하라고 우선. 사건 단위로 끊어서 상의를 입는 것만 생각해. 그럼 3가지 나왔잖아. 이어서 연달아서 하의를 입지. 그 다음에 하의를 생각하라고. 자 합의 법칙은 분할을 하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생각하고 있어. 이 케이스 왜? 상의 입으면서 하의 생각하잖아. 상의 입으면서 하의 입지 않고 한꺼번에 생각하고 있다고. 케이스는 잘 나눴지만 맞지?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전체 꼬여서 생각해버리면 이게 힘들다고 한꺼번에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고배 법칙이라는 거는 방금도 봤지만 이걸 끊어버려. 상의만 입는다고. 나는 밑에 뭔지 모르겠어. 신경 안 쓸래. 상의만 입는 걸 생각한다고. 상의 몇 개? 3가지라고. 그걸 이으면서 연달아서 하의를 입잖아. 그러니까 이어서 상의를 이제 신경 꺼 하의만 생각하라고. 연달아서 입지 그냥 곱하기 2를 하면 돼. 이어서 이제 신경 꺼 하의 다 입었어. 오늘 날 좋다고 해서 신발도 꺼내서 3켤레 맞지? 신발도 꺼내서 3켤레 신었어. 연달아서 3켤레 곱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되게 쉬워. 그래서 고배 법칙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사건 단위로 생각이 가능하다고. 한꺼번에 모든 사건을 고려 안 해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야. 됐어? 자, 요거 합의 법칙 옆에 합의 법칙은 전체를 케이스 단위로 분할한다고. 분할할 때 잘 쓰이고 맞지? 분할하고 더하면 돼. 그 다음에 고배 법칙 옆에 동시에 일어난다고 적혀있지만 그걸 연달아 발생한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사건 단위로 생각이 가능하다고. 요거 적어도 그래서 됐지? 미사일 적어도 2번 옆에 3번 옆에 적어두면 돼. RPM을 보내. 개념을 뭐 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이게 RPM 여기 이걸 하고 있었어. 그렇지? 어쩐지 짧더라고요. 바로 풀면서 하자. 한 사람 157초. 1번 합의 법칙. 2번 1, 2, 3. 2번 조금 하고 1, 2, 3. 4번 내가 하고 일단 자 해봐. 1번 쭉 풀자. 이제 그냥 쭉 푸는 거야. 전부 다 문제 유형별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각각의 개념 설명이 끝이야. 근데 문제 유형별로 설명해줘야 돼 이제. 자 잠깐만 봐봐. 정리할게. 하나하나 풀고 그냥 이렇게 하자. 이제 필수예제 1번 풀고 그냥 필수예제 쭉 다 풀지 말고 확인체크 풀어. 그러니까 내가 필수예제 1번 너네 푼 거 조금 말로 정리해주고 그 다음 필수예제 같이 2번 풀고. 요거는 각 유형별마다 있거든. 자 이거 앞에 봐봐. 너네 풀었잖아. 내용만 얘기할게. 맞지? 봐봐. 맞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배수 첫 번째 맞지? 배수의 개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찾냐면 나눗셈으로 찾으면 돼. 나눗셈으로 나눠버리면 돼. 나눠서 찾으면 되고 아까 했었지? 그래서 아까 했었고 두 번째 거기 세 번째 보면은 맞지? 3번에서 보면 서로서인 거를 할 때 자 일단 그걸 알아도 무엇보다 앞으로 너네가 이게 뭐가 나오냐면 주로 적어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 적어도 뒤에서 나오긴 할 건데 적어도 나올 때 한번 정리하긴 하는데 너네가 이걸 알아야 돼. 케이스가 많은 경우 이거 케이스 지금 3번 하면서 3번에서 너네가 보면 지금 서로인 경우에 대해서 배수인 거 구했고 배수인 거 구해서 전체에서 빼버렸잖아.
근데 실제로 원래는 서로 소인 거 하나하나씩 구해도 돼. 그냥 하나하나 체크하면 되지. 근데 그게 너무 많아서 그래. 비효율적이잖아. 맞지?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케이스가 많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전체에서 우리가 케이스가 많은 경우 맞지? 케이스가 많은 전체에서 A 적당한 사건 A 사건 A 나중에 적으러 할 건데 사건이 A에 대해서 사건 A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빼버린다. 주로 제외해서 많이 뽑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요즘 자 자기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손? 맞아 거의 다 들고 있지. 기억이 없어? 아니 다 있지. 이거를 너네가 지금 이러다 보니까 학교 전교생 모아놓고 맞지? 전교생 모고 자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 손 하면 대부분 들고 가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언제 다 세? 그럼 뭐가 빠르냐면 자 핸드폰 없는 사람 손 하는 게 훨씬 편해. 자 우리는 케이스가 많은 경우는 이 케이스 많은 거 일일이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외인 경우를 쓰는 게 훨씬 간편하고 전체에서 빼버리는 게 낫다고. 그래서 그걸 알아도 됐지. 그래서 서로 소인 경우도 역시도 실제로 서로 소인 거 하나하나 세버려도 돼 실제로는. 근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전체에서 배수인 걸 뺀다는 거지. 됐지? 됐지? 자 뒷장 188 필수예제 2 이렇게 하자 맞지? 필수예제 2 쭉 풀고 푼 사람 밑에 확인해서 쭉 풀어. 계산 되지? 맞지? 계산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지. 자 앞에 봐 간략하게 설명해 간략하게. 되는 사람 설명하고 쭉 밑에 풀면 돼. 맞지? 자 보면은 혹시나 이게 안 떠오르다. 자 이게 밑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너네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하면 이거부터 떠올라야 돼.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거 하나를 정해놓고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거 뭐 우리 중학교 2학년 풀었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얘기했잖아. 미지수가 2개인 봐봐 변수가 2개면 내가 적어주지 않았어? 변수가 2개인 변수 2개 한꺼번에 고르지 말라니까 하나를 고정시키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를 고정시켰다니까. 둘 중에 그리고 뭐 숫자 큰 거 기준으로 좀 두면 편해. 왜냐면 내가 x, y가 자연수잖아. 내가 여기에 만약에 2를 넣어 2를 넣으면 x에다 기준으로 x에 2를 넣어버리면 2y는 부가되거든. 그러면 뭐야 자연수가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1, 2, 3, 4, 5, 6, 7, 9 넣으면 당연히 따라서 x가 자연수가 되거든. 그래서 숫자 큰 거 넣는 게 좀 편해. 그리고 이거 할 때는 뭐 각각에 대해서 케이스를 나눌 건데 그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큰 거를 넣을 건데 y의 기준을 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y하고 x 기준으로 표를 만들어 표를. 그리고 하나씩 넣어. 맞죠? 하나씩 넣어가지고 y에다가 1 넣어버리면 뭐 x, y가 1 넣어버려. y에다 1 넣어버리면 x가 얼마? x가 2하니까 구가 되잖아. 이렇게 하나씩 찾으면 된다. 2 넣으면 맞지? 2 넣으면 4니까 4 빼고는 7이잖아. 이렇게 하나씩 찾으면 돼. 근데 이 케이스도 뭐 변수가 2개잖아. 그럼 위에는 변수가 3개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y가 1, 2, 3, 4, 5, 6, 7, 9 넣어서 고정시켰다면 크게 가장 큰 게 3이지 않을까? 뭐 z잖아. 얘를 기준으로 하나씩 넣어서 정리하면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맞지? 첫 번째 z가 자연수니까 1인 경우, 두 번째 z가 얼마? 2인 경우, 세 번째 z가 3인 경우 3, 3이고 z가 4는 안 되지. 넘어가니까 음수가 되잖아. 그래서 세 케이스로 하고 각각의 케이스를 보여서 더한다고 합의 법칙. 그래서 케이스 분리할 때 합의 법칙으로 잘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z가 1인 경우 넣어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11이잖아. 그럼 3을 이항하면 x 더하기 2y는 얼마? 3 이항하면 8이잖아. 8. 이거를 다시 y 기준으로 하나씩 넣으실 거라고. 그럼 이때 뭐가 편하다고? 표가 편하다고. 표가. 그리고 이때 뭐 x를 기준으로 두지 말고 숫자 큰 거 기준으로 둬. y, x. y에다가 1 넣어. y 1 넣으면 뭐 2가 되니까 이항하면 얼마? y가 1일 때 이항하면 6. 2일 때 4니까 얼마? 4. 3일 때 6, 4. 2가 되고 20 줄어들지. 그럼 4일 때 0 되는데 0이 자연수 아니잖아.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세 케이스 있다고. 만약에 x, y, z를 찾으라고 해. 만약 여기서 이렇게 내가 세 케이스라고 해서 끝냈는데 찾으라고 해. 그럼 적어줘야 돼. 적어주면 뭐 x, y, z 또는 뭐 세로로 쓰자. x, y, z에 대해서 지금 z가 1인 경우잖아. 1일 때 x 얼마? 6, 1. x, z가 1일 때 1, z는 잘 1이지 맞지? 4, 2. 그 다음 3, 2. 이렇게 적으면 된다. 그래서 6, 1, 1, 4, 2, 1, 3, 2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세 케이스. 나머지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됐어? 자, 하던 사람은 44번 풀어봐. 부등식이거든? 또 똑같아. 44번 하고. 자, 안 되는 사람은 풀어봐. 이제 안 되는 사람들 이제 필수에서 2번 풀릴 거야. 쭉 한번 해봐. 이제 44번 부등식 한번 풀어봐. 44번, 244번. 똑같거든. 똑같아. 한번 앞에 거 풀어. 한 사람 빨리 한 사람 앞에 거. 그리고 44번에 부등식 있는 거 한번 풀어보고. 혹시나 빨리 푼 사람 앞에 거 풀고. 지고 있었는데 앞에 빈 것들. 자, 보자. 그러면 돼? 어떻게? 여기는?
이게 여기 왜 나오? 여기 이 단어는 여기 왜 나와 이거? 옛날에 하지 않았어 이거? 옛날에 하지 않았어 이거? 맞지? 제호가 돼? 이거? 돼? 또 4번 풀고 있는 거야? 1번. 아 4번 1번? 자 이거 봐봐 맞지? 아니면 내용 한번 보고 해. 내용 한번 보고 밑에 거 한번 풀어봐 맞지? 내용 한번 봐봐. 자 일단 여기서 아니 약수의 개수 예전에 기억나? 약수의 개수 예를 들어서 A의 n제곱 B의 n제곱 C의 n 곱하기 C의 l제곱 이때 약수의 개수 어떻게 돼? 하나씩 키웠었지 맞지?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다 곱했었어 약수의 개수. 실제로 여기 곱의 법칙 곱하고 곱하기잖아. 곱의 법칙이 쓰인 거거든. 자 일단 봐봐. 360에 양의 약속이 있으니까 일단 해야 되는 건 360을 쪼개봐야 돼. 360을 쪼개보면 4, 9, 36이고 9 곱하기 11 맞지? 그럼 2 곱하기 5잖아. 그러면 8 곱하기 9 곱하기 5네. 8 곱하기 9 곱하기 5니까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네. 맞지? 2의 세제곱. 자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이게 공식화 되는 게 아니라 알고 가. 자 우리가 첫 번째 얘의 약수 기본적으로 약수 형태를 알아야 돼. 약수 형태는 2의 거듭제곱 m제곱 n제곱 그러니까 2의 n제곱 3의 곱하기 맞지? m제곱 곱하기 5의 n제곱 이런 형태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2 곱하기 3 곱하기 5야 맞지? 이 상태에서 뭐 약수라고 하는 게 뭐야? 여기다가 적당한 수를 곱해서 뭐 360이 되는 이 세트가 약수라고.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5는 약수가 돼. 왜? 내가 여기다가 뭐 2의 전체가 이거잖아. 2의 제곱이랑 맞지? 2의 제곱이랑 여기 얼마? 3의 1제곱이랑 뭐 5는 그냥 5는 5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얘네를 두 개 곱해버리면 이거 되잖아. 그러니까 이 형태만 즉 안에 있는 2, 3, 5를 이 형태만 가져야 되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적었을 때 NML이 어디? 3을 각각에 대해서 최대지수 얘들을 넘어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똑같이 2, 3, 5인데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이잖아. 2의 4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곱하기 이런 형태는 2의 4제곱은 이미 뭐 2를 최대 가져가서 3개인데 2의 4제곱에다가 적당한 뭐를 곱해서 수를 표현하면 적당한 2에 여기 2가 들어가더라도 2가 4보다 더 큰 형태가 돼. 그러다 보니까 최대 지수가 3인데 이미 커버리니까 약수가 안 된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뭐 우리는 약수 형태가 2하고 3하고 5 얘네가 가지고 있는 뭐 소인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위에 있는 지수는 여기 있는 각각의 지수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 맞지? 여기 n하고 m하고 l이 어디 각각의 지수 얼마? 얘는 3보다 작고 맞지? n은 3보다 작아야 되고 m이라고 하는 게 얼마? 2보다 작아야 되고 L이라고 하는 게 1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에 3번 내가 2, 3, 5 말고 2 곱하기 3 곱하기 5 말고 예를 들어서 7이 들어왔어. 이래도 안 되지. 어떠한 수를 곱해서 여기다가 어떠한 수를 곱해. 그럼 뭐 7을 포함되잖아. 여기는 7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가 돼야 돼? 2하고 3하고 5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각각의 지수가 어디? 최대치가 3, 2, 1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약속이 있어요. 생각해봐. 우리가 그럼 2하고 3하고 5를 통해서 약수를 만들 건데 2는 가지고 있는 게 총 몇 개야? 2는 가지고 있는 게 최대 3개라고 3개. 얘는 얼마? 최대 2개. 맞지? 얘는 최대 1개라고. 그러면 우리가 3개 가지고 있으니까 낼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몇 개? 1개, 2개, 3개야. 1개, 2개, 1개라고. 근데 뭐 어떤 카드가 하나 더 있냐면 안 내는 것도 가능해. 그래서 한 카드 추가가 되는 거라고. 안 내는 것도 가능하니까 뭐 0이 하나 추가되니까 가지수가 총 낼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4가지. 총 갈 수 있는 4가지 몇 가지? 3가지. 낼 수 있는 가지수가 2가지. 그럼 뭐야? 2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3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5를 제시한다고. 뭐? 곱의 법칙을 이어진다고. 그래서 지수를 하나씩 키워서 곱하는 거라. 그래서 곱의 법칙이었어 이게. 돼? 쟤한테? 약간 졸리지 않아 너? 계속 보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맞지? 그럼 이렇게 찾으면 되는구나. 두 번째 공약수에 있어 보지. 공약수 무슨 생각해야 돼? 공약수는 뭐 생각해야 돼?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약수의 약수지.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최대 공약수 찾으면 돼. 그리고 최대 공약수 할 때 이거 오랜만에 하지. 360하고 540을 이렇게 나누는 방법. 이거 그냥 복습용으로 하는 거야 일부러 지금. 이거 했었어 다들? 오랜만에 하지. 했었지 않았어? 그래서 하는 거야 일부러.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 자 봐봐 이렇게 싹 다 한 다음에 이쪽이 최대 공약수 이렇게 곱하면 최소 공배수였어. 기억나?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크게 고 이제 조금 이제 중3 고1 그렇잖아. 맨날 2, 3만 넣지 말고 큰 걸로 한 번에 확 줄여버려. 9, 4, 3, 16, 40이지 9, 6, 54, 60이잖아. 10단위도 가능하거든. 10하면 4하고 6까지 이거 2 하면 더 하면 되네. 2, 3 서로 소지 이렇게 곱하면 최대 공약수네. 그래서 2가 하나 있고 여기 2 하나 있고 맞지? 그럼 2 두 개 있나요? 2의 제곱 5 하나 있고 5 하나 있고 3 두 개 있네. 3 두 개 있고 5 하나 있네 이렇게. 그래서 낼 수 있는 가지수가 세 가지, 두 가지가 돼서 곱하면 된다고. 됐지? 다시 한번 이거 하고 풀고 조금 쉬자. 자, 뭐 약수 중 이제 2의 배수야. 이거 어떻게 풀었어? 혹시 푼 사람 있어요 이거? 요거 봐봐. 요거 때문에 했던 거야.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했던 이유가 있어. 요거 부배 법칙 내용이랑 요거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라고. 맞지? 그다음 요거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야. 그러면 약수 중 360이라는 아이를 쪼개봐야 되는데 쪼갰을 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는 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인 형태라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2의 적당한 거듭제곱이랑 뭐 3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 표현할 건데 2의 배수라고 하는 건 무조건 이거 2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2의 배수는 그 2 곱하기 뭐야? 그럼 이 약수 세트 중에서 2는 반드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원래 있던 360이라고 하는 게 2를 하나 뽑아내. 그러니까 2는 이미 하나 들어가 있다 생각해보라. 그럼 뭐 2를 쓸 수 있는 게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잖아. 그러면 여기서만 약수를 만든 다음에 2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야. 네? 여기서만 약수를 만들어버리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만들어서 약수 그 앞에 뭐를 곱해? 2를 곱해버리라. 그럼 2의 배수잖아. 자, 맞지? 그 다음 또 어디? 여기서 2를 하나도 안 써버려.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5야. 여기 2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근데 이거 있잖아. 그래서 2의 배수가 된다고. 그러면 앞에 2를 하나 뽑아냈으니까 여기서 약수를 만들면 되고 약수를 뽑아냈으니까 해서 2는 총 몇 개? 지금 2개 있고 맞지? 3은 총 몇 개? 2개 있고 5는 총 몇 개? 1개 있지. 따라서 우리는 뭐 1개, 2개, 1개, 2개 1개가 가능하지 않고 뭐가 추가가 된다고? 0개 맞지? 0개 따라서 3 곱하기 2가 되어서 얼마? 총 18개인데 그 18개마다 앞에 이제 뭐 총 곱하기 그냥 2가 붙는 거니까 2가 아니 곱하기 2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약수 2가 다 붙는 거니까 실제로 이 18개가 모두 뭐 2의 배수라는 거지. 됐어. 자, 한 사람 250번 하나 해봐. 3의 배수 하고 조금 쉬자. 250. 가자. 다음 거 계속 문제 푸는 거야. 다음 거 뒤에 내용이 하나씩 있게 돼. 자, 옆에 5번 필수해줘. 5번 해봐. 그치? 자, 이거 이거는 뭐 딱히 어려운 건 아니지. 이거는 간략하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A 도시에 출발해 B 도시에 가는 경우를 물어보지. 그럼 크게 보면 위로 가는 경우랑 밑으로 가는 경우랑 맞지? 즉 A, C, B를 가는 경우랑 A, B, C를 가는 경우랑 더하면 되니까 합의 없지. 그리고 위로 갈 때는 중간에 A, C, C, B 즉 중간에 C를 거쳐서 갈 때는 세 가지 경우를 갖다가 이렇게 뭐 세 가지 경우를 갖다 이어서 연달아서 세 가지 경우를 갖다 곱하기 세 가지 총 9가지지. A, B, C 밑에서 두 가지 경우로 가다가 이어서 연달아서 세 가지 경우로 가니까 곱하기 3에서 6가지는 둘을 다 하면 된다. 맞지? 그리고 이번에선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를 물어보잖아. 한 사람이 중간에 거치는 거 없다면 동건이가 위로 가고 수진이가 밑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수진이가 위로 가고 동건이가 밑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나눠버리면 돼.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때 케이스를 큰 대분류부터 먼저 하고 생각하라고 항상. 그래서 아까 합의 법칙에 그거 적었잖아. 케이스 분류 먼저 한다고. 그래서 큰 분류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더하면 되고 각각은 고백 법칙이랑 합의 법칙 적당히 활용하면 된다고. 동건이가 맞지? 위로 동건이가 가고 아래로 수진이가 가고 또는 위로 수진이가 가고 아래로 동건이가 가고. 근데 생각해봐. 사람만 달라지지 이 경우 수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하나 해서 둘 곱해버리면 되겠지. 더한다라고 하는 거. 위로 동건이가 가면 동건이가 위로 가면 세 가지 위에서 뭐 요거잖아. 위로 세 가지 가면서 세 가지 이고 수진이는 밑으로 두 가지 가면서 세 가지인데 중요한 건 아까는 둘을 더 했다면 이거는 뭐 동건이가 가면서 동건이가 위로 가면서 연달아 수진이가 가지. 그래서 뭐 곱하기야. 그걸 알고. 그러니까 고백 법칙 합의 법칙 계속 섞어서 하는 거야. 동건이가 위로 가면서 연달아 수진이가 밑으로 가지. 그리고 또는이지. 또는 여기는 더 하는 거야. 수진이가 위로 가면서 갔지. 동건이는 밑으로 가. 근데 수진이가 가면서 동건이가 연달아 가지. 얘는 곱하기야.
맞지? 그래서 크게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된다고. 이걸 알아도 고배업체, 하계업체 내용은 간단해. 근데 이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알아도 된다고. 됐어? 됐지? 다음 필수의 제육 해봐. 요거 내용 정리할 거야. 드디어 내용 정리할 것 같다. 6번, 7번 내용 할까? 일단 해봐. 시험 들면 하자. 어? 시험 들면. 오 맞다. 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양. 그거 똑같이 할 거야. 잡아. 내가 포스트잇 다 써가지고 쿠팡에서 배달해놨거든. 이거 쓰자 이거. 거기 빈 곳 있긴 해. 그치? 이거 줄게. 이거 스터디 캡슐이래. 광고 좀 갖다 좀 써달라더라. 아 광고래요? 와 대박. 무슨 일이야? 광고도 받아요? 광고라기보다는 그냥 이거 주는 것이. 이제 6번, 7번 정리할 거야. 6번, 7번. 한번 해보고. P이에요 이거. 그럴 수 있겠다. 네, 약간. 난 받은 거 없는데. 아, 이거 받았구나. 필수 제육 시간은 조금 더 문제 풀면 되겠다. 그러면 시간은 적당하지. 진짜 RPM 작업을 해둬서 다행이다. 안 그러면 되게 시간 쫓기도 계속 쓸 건데. 참 여유가 있으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할 수 있거든 항상. 그래서 내가 주말에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줘. 이제 어제 왔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주지. 됐어? 해봤어? 나는 풀어봤어? 일단 해보고 가자. 그래도 나는 그때 한 사람은 기말고사 준비한 사람 이거 엄청 정했을 거야, 맞지? 이거를 그냥 이 수준으로 계속 했었어, 맞지? 똑같이 나오잖아. 이거 봐봐, 이 얼마나 도움돼? 편하잖아. 여기 봐봐. 근데 그때는 색이 4개였는데 지금 조금 복잡해져. 조금 복잡해지거든. 조금 복잡해져. 자, 보자. 이제 보자. 맞지? 자, 색칠하는 방법을 써. 색칠하는 방법 필수. 맞지? 적어도 중2 때 저번에 기말고사 준비한 애들은 요거 진짜 되게 많이 적었어. 그치? 되게 많이 적었었어. 그치? 나이가 생각 안 나? 요거? 글 뭐 적었더니 기억나? 그치? 첫 번째 스타트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 제일 인접한 영역이 많은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부분부터 뭐 시작하라고. 스타트 시작. 그래서 저기서는 A가 4개랑 붙어 있잖아. 그래서 A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많지. Y가 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주거든. Y 뭐 굳이 이유를 달자면 Y 얘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 영향을 많이 미쳐.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버리면은 딴 거 고려할 게 조금 더 줄어들거든. 맞지? 두 번째 한 방향으로 진행해. 한 방향으로 진행하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맞지? 점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A부터 시작했으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거나 또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지. 내가 A를 고려했다가 D를 고려했다가 B를 고려했다가 E를 고려했다가 C를 고려 이러지 말라고. 섞어서 하지 말라고. 3번. 그치? 3번. 그치? 3번. 3번은 뭐냐면 이제 요거는 원래 저번에 하다가 조금 더 말을 조금 고쳐서 쓰긴 했어. 저번보다. 마지막 이게 어디냐면 RPM 하면서 조금 정리를 다시 했거든. 그래서 마지막 색 대부분 마지막이더라고. 마지막 영역 색칠 시 인접한 영역 영역의 색을 고려하라.
그러니까 모두 안 다르면 이 경우 그치? y 다르지. 다르지 않다면 케이스 분리해야 돼. 케이스 분리해야 돼. 같은 게 존재한다 할 수 있다는 거지. 돼? 그렇지? 자, 이 문제 풀이를 정석 풀이랑 다른 풀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왜냐면 뒤에서 정석 풀이를 푸는데 꼭 지금처럼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 뒤에서 문제 풀다 보면 케이스를 분리해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 꼭 와. 그래서 저 문제 풀이는 그냥 풀어도 되는데 강제로 케이스 분류하는 케이스를 한번 또 나눠볼게. 그치? 자, 봐봐. 말 그대로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거 봐봐. B는 여기 두 개 붙어 있잖아. C는 여기 세 개 붙어 있지. D도 여기 세 개 붙어 있잖아. 그럼 A는 하나, 둘, 셋, 넷. 아, 그러니까 A가 많으니까 A부터 스타트하라.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 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어디 A, B, C, D 뭐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로 칠한다는 건 구분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나중에 내용이 있긴 하거든. 이게 그래프 이론이라고 그 사색 정리 들어봤어? 사색 정리? 수학계에서는 이게 되게 유명한 일화거든. 컴퓨터로 처음으로 증명을 해본 사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맨날 수식 쓰고 글로 쓰고 이랬는데 컴퓨터로 되어 이제 장땡 끝 뭐 이랬거든. 뭔가 쌤 이것도 저번에 얘기해 주셔. 그래. 뭔가 익숙한데.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된대. 세상의 모든 영역 어떠한 복잡한 구간, 어떠한 복잡한 지도라도 딱 네 가지 빨주노 초만 있으면 다 색칠 고우면 된대. 그랬어. 그래서 자 이제 A, B, C, D 방향으로 색칠을 하는데 지금은 A, B, C, D인데 영역을 서로 한 5가지 색으로 칠하고 같은 색을 중복하여 써도 되는데 내가 썼던 색을 다시 써도 되는데 단지 구분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A, B, C, D 방향으로 A, B, C, D, E 방향으로 갈까? 처음에 A 칠할 수 있는 건 5가지가 5가지잖아. 5가지. 자 그럼 5가지. 그 다음 뭐? B 이렇게 가자. 그 다음 B는 이제 아직 색칠 나머지 색칠 안 칠했어. 얘랑만 다르면 되지. 얘랑만 다르다니까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것은 4가지. 근데 A를 색칠하면서 이어서 연달아 B를 색칠하니까 곱하기야. 맞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빨간색을 칠하고 여기 노란색을 칠하는 상황이라고. 그리고 C는 여기는 C는 뭐? B랑 C는 A랑 B랑 붙어 있는데 A, B 둘 다 색깔이 다르잖아. 다르니까 여기 있는 C라고 하는 건 뭐? 얘네 둘이 색깔이 다른 2가지 썼으니까 뭐? 3가지를 쓰면 되지. 근데 D 입장에서 빨노파 이제 D야. D는 A, C랑만 다르면 되지. 빨간색하고 파란색만 달라도 돼. 즉 썼던 노란색을 다시 쓸 수 있거든. 그러면 얘네 둘만 다르면 되니까 얼마? 곱하기 3. 또 E야. 얘네 둘만 다르면 되지.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뭐 결과치 내면 돼. 같이 3, 3, 9, 3 얼마야? 540이야. 540. 맞지? 자 근데 왜 갑자기 가끔씩 중2병 돌거나 나는 남들과 다르다 이러면서 꼭 이렇게만 풀어야 돼? 내 맘 아니야? 되지 않아? 이렇게 가볼게. 해봐. 아세요? 아니 뒤에 쓰이니까 내가 내용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아니면 나중에 저렇게만 풀어야 나중에 이렇게만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하는 거야. 이게 뭐지? 내 맘이지. 내 맘 아니야? 펜은 내가 들고 있고 책은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B를 나도 근데 가끔 이러는데. B를 오로 잡아. 나는 B부터 제일 처음 칠하라. 난 공부할 때 그러는데 왜 이 방법은 마음 풀어 네가 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러면서. 맞지? BAEDC, BAEDC. 맞지? 그래 그때부터 했어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다 했어. 처음 보는데요? 다 했다니까. 너네는 안 했어. 내년에 중2 이 시험 치면서 같이 준비했어. 다 내가 이 수준으로 다 했거든 그때. 이상하게 이렇게 가면 안 돼? 내 마음이지. 지금이야 내가 이렇게 정리했지만 여기 이런 말 있어 거기? 색칠하는 방법에서는 고배 법칙만 이용한다. 이따가 이러면 적혀있지. 이렇게 안 적혀있잖아. 내 마음이지 뭐. 씨. 주제로 나왔을 때 다들 달라. 해봐. 답은 같이 당해. 답이 같아야지. 기억이 안 나. 답은 당연히 같아야지. 답은 540 나와야 돼. 왜 다르지? 다르더라고. 근데 중간에 과정이 약간 달라. 답이 달라. 그리고 뒤에서 이 과정으로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래. 저 혹시 확인 체크 있어요? 확인 체크 말고 뒤에 연습 문제 있어.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해. 쳐보겠습니다. 아 뭘 이거부터 하라고 이거부터. 당황. 이거 봐 빨리 이거부터 해 이거부터. B의 EDC 빨리 해봐. 답은 당연히 540이야. 당연히 540이 아닌가? 근데 왜 다른 게? 그러니까 근데 540이 안 나왔다. 그럼 틀린 거지 일단. 나눠서 더해서 맞아. 뭐랑 뭐랑 어떻게 나눠야 돼? 그걸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뭔가 더하는 게 있었는데. 참고로 3번 쓰는 거야 3번. 이게 뭐노? 얘가 때문에 하는 거야. 색을 왜 그려? 몰라요? 아니 해봐. 아니 자 그럼 천천히. 자 내가 너네랑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 내가 너네라면 자 B 5가지 아니야? 예, 저가 잘못했어요. 여기 맞아. 아니에요. A 5가지 4가지 아니야? 4가지. 이 A랑만 다루면 되잖아. 4가지 아니야? D 맞지? D A 1 다르잖아. 3가지 아니야? E 하나 둘 셋 개 다르네. 2가지 아니야? 나다. 5 4 나다. 23 야 얼마? 480. 자 매직. 여기 숫자 자 이렇게 하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어디서 틀렸을까? 아 어디서 틀렸냐고. 3번. 자 어디서 틀렸을까? 3번부터. 뭔가 3, 4, 5. 찍어보자. 2번. 자 1번 손. 쌤, 설마 1번부터 틀렸겠어. 틀림이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거죠. 맨 처음 틀린 거. 자 1번 손. 이럴 때 찍어야 합니다. 자 2번 손. 이럴 때 찍어야 돼요. 국민이. 오, 2번. 이럴 땐 찍어야 돼요. 3번 손. 이거 아니 사람수는 8, 2, 4 5명이야? 5명이야. 일단 확실한 먼저 4 둘 중에 자 하나. 4번 손. 4명이야. 자 5번 손. 자 보자. 그래서 뭐예요? 뭔데 이제 정말 보자. 자 5 아니야? 5 5개 맞지? 처음 색칠한다 맞지? 아깝네. 자 A. 이거만 다르면 되는 거야? 4가지 아니야? 4가지 맞지? 아 까비. 맞지? 4가지 맞잖아. 자 그다음 5. 4가지 여기 얘랑만 다르면 돼. 여기 4가지 아니야? 4가지 맞잖아. 어? 얘랑만 다르면 되는 거 아니야? 맞네. 여기 3가지 맞네. 3가지 아니야? 여기 3가지 맞네. 뭐야? 요거 2가지 아니야? 얘가 아니야. 너무 맞았어. 다 봐. 아니야. 왜? 얘네가 색깔이 다 달라? 그래야 2가지야. 다 달라? 아니 노란색, 빨간색. 근데 모르지 나 노란색 가져가잖아. 그러네. 적어놨잖아. 마지막 경우에 스티치 인접한 애는 색이 누구 다른지 적어놨잖아. 무대요. 적어놔도 그래. 적어. 쌤 그러면 저렇게만 풀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 그래서 쌤이 지금 이제 쓰신 아니 할게. 자, 봐봐. 아니에요? 이제 하면 돼. 알아. 무슨 말이야?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B랑 E가 왜냐면 얘네는 인접해 있고 얘네는 인접해 있고 둘은 다른데 얘네 둘은 인접 안 해 있기 때문에. 얘네들. 그러면 우리 케이스 하는데 B랑 D랑 같은 경우랑 B랑 D랑 다른 경우 나누면 되지.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 여기서 케이스를 여기서 나누는 거야. 맞지? 요거 하나 적어보면 되겠지? 옆에. 맞지?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보면 B랑 D랑 같은 경우랑 B랑 D랑 다른 경우 뒤에서 이렇게만 풀어야 되는 상황이 와.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는 이 풀이가 훨씬 쉬워. 근데 공부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자, B랑 D랑 같은 경우야. 지금 맞지? 밑에 뭐? B랑 같은 경우야. B랑 다른 경우 둘 나눠서 하는 거야. B랑 D랑 같아. 자, B. 자, 그럼 뭐 어디? 똑같아. B, A, E, D, C로 갈 거야. 자, B는 뭐 5가지. 자, A는 뭐 얘랑만 다르면 되지 4가지. 에다가 E는 맞지? E는 여기 쟤랑만 다르면 되니까 이 4가지에다가 4가지 그다음 D는 어디? D라고 하는 건 B랑 D랑 같으면 되잖아. B랑 D랑 같으면 되니까 한 가지 맞지? 한 가지 같고 얘랑 다르잖아. 그럼 실제로 2가지가 같고 한 가지니까 얘는 실제로 요 세 영역에 2가지에 칠해져 있다. 그럼 얼마? 3가지지. 됐어. 네? 자, 두 번째 B랑 D랑 달라. 자, 이제 B랑 D랑 달라. B랑 D랑 다르면 첫 번째 B는 5가지. 에다가 위에 뭐 4가지. 에다가 E는 똑같이 맞죠? E는
4가지인데 E는 4가지인데 지금 D가 B랑 다른데 D가 B랑 다른 데잖아. D랑 B랑 다르더라고. D랑 B랑 다르지. D랑 B랑 다른 데인데 D 입장에서 뭐 D랑 A랑 다르고 맞지? D랑 A랑 다르고 D랑 B랑 다르고 맞지? D랑 E랑 달라요. 3가지만 다르잖아 결과적으로. 맞지? 그래서 뭐 2가지가 들어 2가지. 그 다음에 다시 뭐 얘네 다 다르니까 여기 뭐 2가지가 들어온다. 됐어? 그래서 뭐 더 해보면 540 나오겠지 뭘. 진짜 돼요? 되겠지 뭐. 한 사람 그렇지? 요거 바탕으로 뒷장에 가봐. 이거 적고 맞지? 194쪽에 178번 풀어봐. 194쪽 178번 풀어보면 돼. 안 나와버리는데. 죄송한데? 안 돼? 아래도 600이 나와야 되는데 3이 없어요. 아, 300이 나와야 근데 되는데 제 4 곱하기 4라는 게 애초에 거기부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자 일단 봐봐. 알았어. 다시 해보지. 자 194쪽에 178번 해봐. 얘예요? 해봐. 178 케이스 나오는 거야. 해봐. 에이 이거 잘못했어. 맞지? 왜냐면 밑에 거는 되는데 오른쪽도 안 돼. 한다고 해봤는데 왜냐면 B하고 D하고 있는데 실제로 B, D, D, E에서 여긴 E라고 하니까 아까 여기서 B, A, E를 했는데 이게 B가 얘랑 다른데 실제로 B하고 E하고 색이 또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케이스 또 하나 나와야 돼. 그래서 맞지? 하지 말죠. 맞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방금처럼 그 얘기 178번처럼 강제로 케이스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했던 거야. 됐지? 옆에 193쪽 지불하는 방법을 써. 지불 금액 써. 지불 금액. 일단 한번 해봐. 지불 금액을 내용해야 되거든. 지불 금액 이게 내용이야. 처음 안 보고 못 풀 거야. 그래서 지불 금액, 지불 방법 일단 한번 해봐. 하고 할 거야. 지불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되거든. 근데 지불 금액이 내용이 있어.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할게. 자, 이거 내용 한번 봐봐. 그냥 내용 한번 보고 해. 그냥 뒤에 내용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한번 할 테니까 256번 너네가 풀어봐. 256번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이렇게 되지. 그냥 내용이야. 그냥 내용 알면 공식 그냥 적용하면 돼. 솔직히 그냥. 됐어? 보자. 자, 지불하는 방법. 지불하는 방법은 그렇게 안 어려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약속에서 하던 거랑 똑같아. 자, 봐봐. 100원짜리가 한 개 있고 50원짜리가 두 개 있고 맞지? 10원짜리가 세 개 있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 돈 없이 지불할 때 지불하는 방법하고 지불하는 금액 물어보죠. 아까 약속에서 똑같다니까? 우리는 100원짜리가 한 개 있어. 50원짜리 두 개 있어. 10원짜리 세 개 있다니까. 맞지?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한 개 있으니까 100원짜리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한 개 있잖아. 150원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한 개 또는 두 개, 세 개 있으면 한 개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 있지만 뭐가 된다고? 안 내는 것도 추가될 수 있지. 그래서 10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내거나 안 내거나 몇 가지야? 두 가지야, 두 가지. 50원짜리를 내는 게 50원짜리가 두 개 있지만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총 몇 가지라고? 세 가지. 10원짜리 세 개 있지만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거나 가능해서 뭐 네 가지라고. 그럼 전체는 100원짜리를 내면서 50원짜리를 내면서 100원짜리, 10원짜리를 낸다고. 그래서 연달아니까 곱하기. 따라서 2, 3, 6, 6, 4, 10. 따라서 전체 수는 4가지라고 하면 틀려. 왜?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항상 이거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대. 내가 여기서 000을 추가했지만 100원도 안 내면서 50원도 안 내면서 10원짜리도 안 내는 이 000인 경우 하나 추가가 되거든. 그래서 하나를 빼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23가지. 이거는 뭐 할만하지. 이건 안 어렵잖아. 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두 번째, 지불하는 금액. 1번, 지불하는 방법, 지불하는 금액. 금액이야. 자, 뭐냐면 지불하는 금액은 환전하면 돼. 환전. 나중에 또 환전해가지고 환전한 금액. 환전한 금액의 지불 방법. 지불 방법이 실제로 뭐 원래의 금액, 지불 금액. 원래 있던 뭐 얘네의 그러니까 이번 해고 얘네가 뭐랑 같냐면 얘네가 뭐 원래는 지불하는 금액의 수라고 했지. 금액의 수. 그래서 자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보자고.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봐봐 100원짜리가 한 개 있는데 50원짜리가 두 개 있잖아. 그러면 내가 100원짜리를 하나 내는데 실제로 이 100원짜리 금액을 내기 위해서 100원짜리를 한 개 내거나 또는 50원짜리 두 개 내는 게 가능하잖아. 근데 지불하는 금액 입장에서 보면은 이 100원 한 가지야. 근데 지불하는 방법 입장에서 보면 얘네가 뭐 두 가지라고. 즉 여기 있는 지불하는 방법에서는 얘네가 두 개 체크됐다고. 그래서 이 중복하는 걸 좀 제외해줬으면 좋겠어. 요 의도야, 요 의도. 그럼 이때는 뭐 하냐면 환전을 해줘. 100원짜리가 한 개 있고 50원짜리가 두 개 있고 10원짜리가 세 개 있다고. 그러면 얘네를 환전하면 봐봐. 10원짜리 세 개는 50원짜리 두 개를 볼까? 10원짜리는 다섯 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 사이는 환전이 안 돼. 근데 얘네 사이에서는 50원짜리가 두 개 있고 100원짜리 한 개 있잖아. 얘네 사이는 환전이 가능해. 왜? 요거 두 개 쓰면 100원 되잖아. 그럼 뭐라냐?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돌려버려. 100원짜리를 요즘은 있나? 이거 뭐냐? 오락실일까? 오락실 딱 넣으면 뚜루룩 잔돈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550원, 100원짜리 툭 넣어가지고 50원짜리 두 개를 훅훅 나왔다 생각해. 100원짜리가 0개 되었고, 맞지? 그럼 50원짜리가 총 몇 개? 4개 돼. 맞지? 10원짜리는 여전히 똑같이 3개가 돼. 자, 얘네를 지불하는 방법을 생각해봐. 얘네를 지불하면, 자, 50원짜리만 생각해, 50원짜리. 왜냐면 어차피 10원짜리는 뭐 어차피 왔다 갔다 안 되잖아. 50원짜리가 4개 있다라고 하는 거, 50원짜리를 뭐,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4개 내거나, 요거까지가 있잖아. 0개 내거나. 맞지? 그럼 50원짜리 1개 내면 얼마? 50원이야. 2개 내면 뭐 100원이고 3개 내면 150원이고 4개 내면 200원이지. 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100원짜리가 한 번 체크됐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100원 한 번 내고 50원 두 개 내는 이 두 가지가 여기 아까 했던 총 23가지 맞지? 안에는 얘네가 두 번 체크됐었다면 우리는 목적이 뭐 가지수 안에서 여기 100원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체크되면 좋겠다고. 근데 그 한 번이 뭐 금액적인 측면에서 그냥 한 번만 체크되면 좋겠어. 봐봐. 목적이 아까 어디에 걸쳤었냐면 100원이었잖아. 자, 그럼 뭐가? 50원 한 번 체크됐고, 100원 한 번 체크됐고, 150원 한 번 체크됐고, 200원 한 번 체크됐잖아. 그러니까 100원이 한 번 체크됐다고. 이 100원이라고 하는 얼마? 100원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저기 금액 입장에서 아까 보면 50원짜리 두 개거나 100원짜리가 한 개인 두 가지 방법이었다면 실제로 이 환전을 해서 얘를 지불하는 방법 입장에서는 두 번 나온다, 한 번 나온다, 두 번 나온다, 세 번 나온다, 네 번 나온다, 각각 한 번 체크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라고? 이 100원짜리가 한 번 체크됐다고. 100원. 그래서 얘네를 지불하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얘네를 지불하는 거 뭐? 100원짜리였고 50원짜리 4개 있잖아. 그럼 뭐 50원짜리가 4개 있고 1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총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에서 뭐 지불 안 하는 0가지. 세 가지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에다가 지불하는 0가지, 세 가지가 총 5개, 여기는 4개 돼서 곱하면 총 20가지인데 또 똑같아 뭐? 0을 추가했잖아. 여기 0 추가했지. 그래서 뭘 해줘야 돼? 하나 빼줘야 돼. 그래서 지불하는 총 금액이 몇 가지라고? 19가지. 이렇게. 근데요. 음. 제가 50원까지 다 10원으로 환전해서 계산할 수는 있어. 자릿수로 그럼 그게 있어. 혹시나 만약에 이게 헷갈리지 않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7개였어. 그럼 얘 또 환전해야 돼, 맞지? 좀 더 아까 5개. 한 6개, 뭐 똑같아. 6개. 그럼 이렇게 됐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 얘를 또 환전해야 되지? 50원짜리 하나는 100원짜리가 총 5개가 나오잖아. 그럼 뭐 또 환전을 해. 맞지? 이거 환전해야 되지? 50원짜리가 0개가 되고 50원짜리 하나당 5개가 10원짜리 5개 나오니까 총 20개가 추가되지. 총 20개가 총 10원짜리가 26개가. 그러면 지불하는 모든 금액은 뭐? 27가지가 될 거고. 그 27가지 중에 하나를 빼서 총 26가지가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계속 내려가면 돼, 이렇게. 근데 공식화돼 있어.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불하는 방법 아까 약속에서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지불하는 금액은 환전해서 해버리면 되고 그 환전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한 번 체크되고 싶었다고. 여기서는 중복하여 2번 체크됐었는데. 됐지? 해보자. 옆에. 맞지? 56, 57. 아직 내용이 조금 남았어. 한두 개 남았어. 한두 개. 56, 57. 다 하신 분은 195쪽에 184번 184번, 182번 마지막 내용 수영도 나왔어. 수영도 내용이야 내용. 182번 182, 183인데 184부터 먼저 풀어. 184가 더 쉬워. 보자마자 어지러운데요? 182 어려워. 184부터 해. 184 덱틀의 한계를 보여줘. 능력을 보여줘봐. 몇이라고 그러세요? 184 184요? 약간 IQ 테스트 느낌 날 거야.
하기 싫겠네요. 하기 어, 싫겠는데요? 수영도가 뭐예요? 일단 해봐. 가르치는 거. 이거 뭐 있었는데 근데. 가르치는 거. 자, 일단은 그럼 잠깐만 내용 하고 하자. 내용 잠깐만 하자. 왜냐면 그럼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그럼 수영도 내용 하고 하자. 알았어. 수영도 내용 하고 한꺼번에 하려고 했거든. 수영도. 자, 수영도는 잠깐만 봐봐. 맞지? 아직 금액 안 했어? 금액 다 했지 금액. 금액 다 했지. 맞지? 수영도는 뭐냐면 자 지금처럼 합의 법칙, 고백 법칙으로 딱딱 떨어지면 되게 좋은데 합의 법칙에도 안 걸리고 고백 법칙에도 안 걸리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해. 지금처럼 맞지? 그러면 각각에 하나하나 세워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 하나하나 세워야 돼.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세워야 되는데 이 세는 경우를 좀 더 쉽게 하자. 좀 더. 그럼 각각에서 나무 이게 수영도 나뭇가지 그림이거든. 자, 나뭇가지 그림. 자, 이 개념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가방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자, 너네가 엄청 잼민이 시절에 맞지? 가방 들고 학교 싸들고 다닐 때 뭐 나뭇가지 그림하면서 초등학교 때 했다고. 초등학교 때.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 A, B, C를 배열해. 배열해. 그러면 A, B, C를 배열하는 가지수가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3팩에서 6가지거든. 그거는 A가 처음에 왔을 때, 또 B가 처음 왔을 때, C가 왔을 때 이렇게 크게 케이스 구분한 다음에 A가 왔을 때 뒤에 올 수 있는 게 뭐야? B하고 C잖아. 맞지? 그럼 A, B가 왔을 때 나머지 C가 올 수 있지. A, C가 왔을 때 B가 올 수 있지. 이렇게 하나하나 쓴다고. B가 왔을 때 D에 뭐가 있어? A, C가 올 수 있지. 이렇게 케이스 분리한다면 A 다음에 B, A, C, B, C, A 가능하지. 그다음 C, A, B 가능하고 A가 왔을 때 얼마? B가 가능하고 B가 왔을 때 A 이렇게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각각 직접 다 나열해 보는 거야. 자, 184 해봐. 나열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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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번은 아니야, 4번 했어? 답은 맞아. 답은 매겨봐봐. 4번보다 2번이 더 어려워. 좀 넓이까지 사. 맞아. 그렇게 보려야 돼. 4번, 2번 풀게. 4번, 2번 풀면 얼추 시간 끝날 것 같거든. 4번, 2번 풀면 끝일 것 같아. 몇 대 몇 이거 다 써야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화살표로 적으라고, 화살표로.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응? 182번. 4번 풀었어, 4번? 네. 4번 답 맞아? 답 얘기해봐. 답. 했어요. 답 맞아? 네. 그래, 알았어. 그럼 82번 고민해봐. 이번은 좀 더 어려워. 너무 좋은 거 많은데. 어지러워. 184. 더 해주는 게 있어요. 왜 열려요? 아니면 혹시나 갈피를 못 잡는다. 그치? 자, A에서 시작하지. A에서 혹시나 첫 스타트만 해줄게. A에서 G로 가.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갈 수 있는 게 B로 가거나 어디? C로 가거나 D로 가거나 그치? D로 가거나 어디 밑으로 가는 B로. 이 세 케이스지. B로 갔을 때 다시 뭐 B에서 어디? C로 가거나 F로 가는 게 가능하지. 똑같은데? 맞지? 근데 F로 갔을 때 어디 뭘로 가냐? D로 E로도 갈 수 있어. G로 끝날 수도 있지. 맞지? E로 갔을 때 E에서 A로는 다시 못 가. E에서 다시 H로 가야겠지. H로 갔을 때 다시 나뉘어. D로 가거나 G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 표현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연구 가는 거야. 진짜 맞지? 이거밖에 없는 거야. 맞지? 그 다음 D로 갔어. D로 가면 A는 아까 거쳐왔잖아. 그럼 D로 갔을 때 C로 가야겠지. 그 다음 G로 가야겠지. 해보면 돼. 진짜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답인데. 진짜 이렇게밖에 못 푸는 어. 거야. 근데 이렇게 서로 다리를 하고 이렇게 세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세? G로 끝났잖아. 그럼 어떻게 해? G로 끝내는 것만 이렇게 하나, 뒤에 개수 세면 돼. 맞아. 둘, 이렇게 세 가지라고 지금. 그러면은 이것도 세 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단 거리로만 하면 안 돼요? 아니야, 최단거리란 말 없어 여기. 여기 최단거리 말이 없어. 그냥 싹다 곱해버리면 수학이다. 한 번씩 다 들으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곱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보면 이 한 케이스랑 뒤에 나오는 케이스 같지가 않아.
같지가 않기 때문에 곱하는 게 아니야. 뭐가 다잖아요. 이거 수학 맞아요?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치매 막 프로그램 있잖아요.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이걸 18개를 봐요. 근데 이제 해보면 알아. 이게 크게 보면 아까 요게 맞긴 해. 요 케이스 하나랑 요 케이스 하나랑 요 케이스 하나 같아.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그러니까 대칭이 여기서 여기 가는 거야, 말이야, 맞지? 요렇게 가는 거랑 그러면 요렇게 가는 거랑 맞네요. 3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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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하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 아니. 6 빨리 해봐. 빨리. 이런 거 내가 안 했지. 빨리 6 어떻게 6이라고. 하는지 계산을 빨리 해봐. 해보고 싶지 않아. 빨리 해봐. B에서 6개가 나왔습니다. 자 해봐. D 해봐. 나머지도 6개가 D 해봐. D 해봐. D 해봐. 빨리 D 해봐. D 해봐. 생각을 빨리 E 해보면요. 해봐. 아니요. 저 A를 기준으로 좀 조형을 돌리면요. B랑 같은 위치가 될 수 맞아. 있잖아요. 이런 의도야.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상관없어. 됐다. 돌리면 똑같아. 나이스. 안 돼.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들. 회전시켜버리면 같거든. A에서 B로 가는 경우랑 아니 이렇게 회전시키면 A에서 D로 가는 거랑 같잖아. 그렇지? 그럼 A에서 E로 가는 것도 실제로 같이 돌려버리면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올려버리면 하나만 보고서 싹 다 그냥. 근데 그걸 알고 하는 거랑 그냥 같겠지 하는 거랑 다르지. 여기는 원래 색칠, 그러니까 가지수 그림에다가 이제 가지수 그림에다가 여기 한번 적어도 이거는 사도 좋아. 넓이를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색칠하는 거야. 근데 이거요. 열통이면 넓이가 끝까지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거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금 싹다 했어요. 이게 왜 아니지? 근데 넓이가 총 내로 나오잖아. 24가 이게 24가 아니지.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 넓이가 하나 마지막 거는 9통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하나로 맞아. 없어요. 마지막 근데 나오면 열통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거고 마지막 거밖에 색칠 못하잖아. 만약 똑같다면. 맞아. 그래. 그래. 그거 하기 싫어요. 근데 뭐 한 통 써야 돼? 남겨두면 안 돼? 남겨주면 돼요. 남겨주면 안 돼? 남겨주면 안 된다고요? 남겨둬도 되잖아. 왜요? 다 쓰는 말 있어? 깜짝이야. 남겨주면 안 된다는 다 쓰는 말 없잖아. 그냥 색칠만 칠하래. 한개 남겨도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요? 찍어서 맞추면 인정해 주시죠. 아니? 5대 1인데. 그러면은 선생님 손목 걸고 찍으면 안 돼. 안 돼. 설마. 안 돼. 안 돼, 안 돼. 맨 마지막 걸 칠하면은 첫 번째 거 아니면 다른 거못 넣는 거잖아. 그러면 중간에 쌍꺼풀만 해도 숟가락 된다. 가지고 찍으면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자. 내가 풀 건데 자, 다 이따 꼭 5분만 집중해서 풀어. 이게 문제 괜찮은 문제야. 지금 37분인데요? 가자. 풀고 끝내자. 오늘도 늦었구만. 끝내자. 됐지? 풀고 끝내자. 마지막 문제. 정상은 맞지? 우리는 P, C 하나도 안 했어. 오늘 경우지만 했어. 맞지? 다음 시간에는 P 하는데 P 하면서 어차피 C를 조금 건드릴 수 있을 거야. C를 건드릴 수 있을 거라서 차라리 다음 시간에 C까지 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P하고 C 반을 끝낸 다음에 맞지?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있어. P 순열하고 저 C 반까지 끝낸 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에 맨 마지막 타임이거든. 그때 C 반을 끝내고 맞지?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나 쳐버리고 끝내면 될 것 같아. C를 공부를 한 다음에 바로 테스트. 그래야 뭐 끝나잖아. 그럼 그래야 테스트 끝나지. 언제예요? 응? 테스트 채점은 언제예요? 바로 하지 뭐 그냥. 언젠가 바로 하지. 그럼 그 시간에 언젠가 가자. 자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자 일단 여기 A, B, C, D, E를 색칠하니까 각각의 영역의 넓이를 그러니까 구해야 돼. 일단 전체는 그러니까 드럼통이 10통 있지 맞지 10통? 드럼통이 10통이 있는데 하나당 A 여기를 칠할 수 있대. 한 통이 여기. 그럼 파이 R을 적으니까 여기가 파이거든. 드럼통이 10통이 있다는 건 전체 10파이 있다는 거야 10파이. 그럼 A, 자 우리가 A 영역의 넓이를 보니 파이 R을 적으니까 1파이 맞지? B 영역은 얼마? 여기는 파이에 2파이 그러니까 파이 R의 제곱 파이의 R의 제곱에서 파이의 1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하면은 한 번은 더 하고 한 번 빼잖아. 계산해보면 3파이 나와 3파이 맞지? 그 다음 C는 파이의 3의 제곱에서 파이의 2의 제곱 뺀다. 그래서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 하고 그러면 5파이가 나와. D는 똑같이 해보면 이거 얼마? 7파이 얘가 홀수로 가. 이거 얼마? 9파이.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너네가 원래 생각하듯이 가면 A를 제일 처음에 여기를 A를 칠하자. 그럼 A를 제일 처음에 A, B, C, D, E에 대해서 A, B, C, D, E를 뭐 거기 보면은 뭐
서로 다른 세 가지 물감의 색이지. 빨노파. 예를 들어서 빨노파 맞지? 빨노파 할 거야. 그럼 내가 A에 빨을 치네 맞지? 그러니까 빨노파 있을 건데 맞지? 그럼 빨노파가 있는데 B 역시도 뭐? 빨노파. C 역시도 빨노파 이렇게 나뉠 거 아니야. 왜냐면 아직 뭐 여기 물통 써봤자 한 통. 그러니까 1파 있었어. 여기 써봤자 3파 있었거든. 여기 5파이야. 아직 5파이, 3파이, 8파이, 9파 있었거든. 그러면 너네가 이 상태에서 3파 있었고 1파 있었고 5파 있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1파 역시도 빨간색을 썼어. 빨간색을 1파 있었는데 노란색을 3파 있었으면 아직 노란색이 7파이 남았어. 그다음 파란색을 5파 있었으면 파란색도 5파이 남거든. 그럼 남은 게 아직 되게 많아. 그래서 여기도 또 나뉘고 또 나뉘는데 왜냐면 나뉘는 과정 중에 2가 9파이거든. 얘를 못 칠하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전체에서 제거해줘야 돼. 맞잖아. 맨 뒤에 아무리 이렇게 다 써도 내가 이제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다 써서 빨로, 빨막 지금 앞에 다 썼어. 근데 케이스 보니 맨 마지막에 맞지? 맨 마지막에 파이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고. 빠져버리면 안 되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색칠을 해버리면 얘네가 빠져버려서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래서 뭐 하냐면 얘를 뒤에서부터 가야 돼. 뒤에서 E, D, C, B, A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어떤 장면 봐봐. 내가 E를 빨간색으로 칠해. 빨간색을 쓰는 순간 뭐가 돼야 돼? 이 빨. 이렇게 봐. 빨, 로, 파가 있다고. 빨간색을 쓰는 순간 전체 각각의 10파이 있어. 빨간색을 쓰는 순간 뭐가 돼? 이 1파이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뒤에 이게 얘가 얼마? 9파이고 얘가 7파이고 얘가 5파이고 얘가 3파이고 얘가 파이라고. 자, 뒤에는 얘를 못 칠해. 가지수가 줄어들어 버려. 뒤에는 얘 아니 1파이밖에 안 남았잖아. 빨간색 못 칠한다. 원래 인적 백기는 못 칠하는데 색칠을 확 줄어버리지. 그냥 빨간색 다음에 뭐? 노란색하고 파란색. 그러니까 노란색 지금 노란색하고 파란색 얘만 남는다고. 자, 빨 칠해서 노란색 7파 있었지? 노란색 7파 있었으면 뭐가 남아? 3파이 남았다고. 이 중간중간에 얘를 써줘야 돼. 알지? 자, 이제 노란색 썼는데 그럼 원래라면 빨간색 노란색 다음에 원래 빨파다 가능한데 빨간색 1파이밖에 안 남았다니까 빨간색을 여기 못 칠해. 그러니까 이 상황이야. 그럼 지금 봐봐. 여기 1파이 여기 3파이 남았어. 자, C는 5파이 칠해야 돼. 5파이는 여기 1파이 2파이 얘는 못 칠한다니까? 뭐? 얘로만 칠해야 돼. 무조건 파란색이 맞아. 확정이 되어버리지. 여기 빨파에서 무조건 여기 노란색이 맞는다니까? 확정이 돼. 왜 이렇게 확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B, C, D만 고르면 돼. 아까 앞에서부터 할 때보다 훨씬 케이스가 줄어드는 버리지. 이게 장점이야. 자, 그럼 이 상황이야. 자, 그럼 뭐? 아까 이제 빨, 노파 있어. 요 케이스만 봐. 빨, 노파 있어. 자, 1파이, 5파이. 여기 파란색에서 파란색 5파이 썼으니까 다음 5파이야. 자, 이제 이 상황이야. 파란색 썼어. 파란색 이제 썼으니까 여기 노팔, 빨, 노태, 빨, 1파이잖아. 못 칠하지. 그럼 뭐? 노란색만 해. 얼마 건다래? 자, 노란색 썼어. 얼마? 노란색 3파이 다 썼네. 얘 나왔지? 얘 여기 1파이야. 1파이인데 맞지? 얘 둘 다 쓸 수 있지. 뭐? 빨간색, 파란색. 밑에도 똑같겠지?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이야? 파란색, 노란색. 아까 여기 노란색이랑 똑같잖아.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아까 여기까지 잡고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 그 다음에 뭐 여기 파란색 없고 맞지? 파란색 없고 크게 보면은 빨간색 여기 남은 거. 헷갈리다. 여기까지 쓴다는 거지? 파란색까지 썼고 다시. 그래서 빨간색 아까 여기 남았던 게 1파이 남았었고 파란색이 7파이. 파란색이 여기 3파이, 7파이 썼으니까 3파이 나왔고 노란색이 5파이 썼으니까 노란색 5파이 남은 상황에서 맞지? 노란색 5파이 썼고 그 다음 다시 여기 3파이 쓰려고 하니까 노란색 안 되고 맞지? 여기 3파이 썼으니까 파이 1파이하고 파이가 오더가 나왔잖아. 노란색? 잠깐만. 노란색 무슨 말이야? 씨. 빨간색 1파이 파란색 어디 헷갈려? 파란색 3파이 노란색 5파이 그치? 그럼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못 쓰지. 헷갈렸다. 씨. 빨간색 못 쓰잖아. 씨. 그럼 여기 파란색 있잖아. 파란색 왔고 파란색 이제 뭐 3파이 다 썼으니까 요거는 이게 남았지.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그럼 하나가 이렇게 네 개씩 나오지. 그래서 437이 나온다고. 와. 그래서 수영도랑 위에 있던 가지수랑 같이 가는 거지. 어렵지. 어려운데 태환이 나와 이거. 태환이 나와.